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에 진입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외신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시네구보프 하리코프 주지사는 이날 로이터의 우크라이나군이 북동부 하리코프 거리에서 러시아군에 대응해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의 제2도시가 침략되며 수도 키예프도 함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하루 만에 끝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가 선전하자 러시아도 당황한 모습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전쟁이 만약 장기화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의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간다는 의견이 만연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며 물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의 돈줄은 막혀가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서방 동맹국들이 러시아를 국제금융결제망 스위프트에서 차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국제 보유액에 대한 제한도 포함됩니다. 이날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일정 수의 러시아 은행들이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들은 국제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단절돼 전 세계적으로 영업 능력이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차단되면서 러시아 은행은 국제 비즈니스에 있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인데요. 스위프트 달러화로 국제금융거래 시 필요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현재 200개국 1만 1,500여 개 기업이 가입했습니다. 개인이 해외로 돈을 송금할 때도 스위프트 코드가 적용되기에 해당 결제망에서 퇴출되면 사실상 해외 송금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 발표 이후 루블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인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28일 루블화는 서방의 제재 이후 첫날 시장이 개장하면서 달러당 119루블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날 종가인 83.64루블보다 28.77% 하락한 것입니다. 앞서 시장 전 거래에서는 20% 가까이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치 경신이 예상됐었는데 개장과 동시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호주은행 웨스트팩의 전략가들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면서 시장은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루블화 급락으로 러시아 내에서는 이미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한 행렬이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는 금융뿐만이 아닌데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일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에 EU 재정 지원을 하고 러시아 항공사의 영내 상공 운항과 러시아 국영 매체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상 처음으로 EU는 공격을 받고 있는 국가에 무기와 다른 장비 구매, 수송에 자금을 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 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이날 회원국 외무장관 화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장관들이 이 같은 지원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4억 5천만 유로 약 6,060억 원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지원에 사용하고 추가로 5천만 유로 약 673억 원은 의료 물자 등 비살성 목적에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EU의 이번 군사 지원 패키지에는 우크라이나 공군을 위한 전투기 공급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또 우리는 러시아인들에게 EU 상공을 닫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러시아 소유, 러시아 등록 또는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항공기의 금지를 제한할 것이다. 이들 항공기는 더는 EU 영토에서 이착륙하거나 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EU의 정식 회원국이 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유럽 전체의 군사적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27일 우크라이나는 EU에 속하며 EU는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정말 시간이 흘러 우크라이나는 EU에 속하게 되었다. 그들은 EU 국가 중 하나이며 우리는 그들이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EU 27개 회원국이 EU 사상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뒤 나왔습니다.
이에 주변국들도 우크라이나 EU 가입에 동조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트위터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가입을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을 지지한다라며 당장 회원 가입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생각보다 거세지고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도 표면 위에 올라오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핵 위협 카드인데요. 이에 미국과 나토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7일 TV 연설에서 핵 억지력 부대의 특별 전투 임무 돌입을 국방부 장관과 총참모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핵 억지력 부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러시아 전략 로켓군 등 핵무기를 관장하는 부대를 일컫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서방 국가들이 경제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인 행동을 할 뿐 아니라 나토 회원국의 고위 관리들까지 러시아의 공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의 핵 위협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더 강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ABC 방송에 출연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긴장 고조와 위협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라며 지금껏 사용하지 않은 대러시아 에너지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의 핵무기 운용부대의 태세 강화 지시에 대해 위험한 언사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비난에 거세지는 가운데 전 세계 스포츠 스타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현역 축구 선수인 크라베치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항하기 위해 전쟁에 참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27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 남자 플레레 월드컵 단체전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결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기권을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기 색상의 트레이닝복 상의를 입은 선수들은 우리의 항의는 전쟁에 대한 것이다. 우리 가족들과 모두가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이들과 펜싱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BBC는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멈춰라, 우크라이나를 구하라, 유럽을 구하라는 문구를 들고 항의 표현을 한 뒤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지난 2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러시아 항공사 아에로플로트와 스폰서십 계약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며 러시아 테니스 선수 안드레이 루블레프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남자 프로 테니스 투어 대회 결승 진출을 확정한 뒤 카메라 앞 투명판에 제발 전쟁은 안 되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국내 스포츠 선수 김보경도 전쟁 반대 퍼포먼스에 동참했는데요. 27일 오후 김보경은 대구 FC와의 경기 중 골을 넣고 카메라 앞으로 걸어가 노러시아, 우크라이나 라고 외쳤습니다. 한편 심각해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중국의 누리꾼들이 도 넘은 조롱을 해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는데요. 대만 중앙통신은 중국 누리꾼들이 각종 희롱과 조롱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 누리꾼들은 전쟁을 미화하고 부추기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2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한 누리꾼은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미녀들이 갈 곳을 잃었다면서 우크라이나 난민 중 미녀들만 골라서 선별적으로 중국이 받아주자라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누리꾼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가리켜 올해의 피플지가 선정한 최고의 남자가 될 것이라면서 전쟁 상황을 미화했습니다. 또 상당수 누리꾼은 영상 공유 플랫폼과 SNS에 러시아 군대의 작전 수행 장면과 포탄으로 시내 일부가 불타는 장면을 게재하며 러시아 군대의 진격을 응원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과 발언들은 곧장 우크라이나 주민들에 의해 현지 언어로 번역돼 곤경에 처한 주민들 사이에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가 확산하자 중국 관영 매체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무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의 한 직장인 성모 씨는 현지 비정부단체 살아 돌아와를 통해 700 우크라이나 흐리우냐 한화 약 3만 원을 해외 결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우크라이나군의 장비와 훈련 서비스, 의료용품을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성 씨가 결제한 금액이 먼 타지에서 고군분투 중인 우크라이나 군을 지원하는 기부금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정모 씨도 우크라이나 국립은행 군 관련 모금 계좌에 8천 흐리우냐와 300달러를 송금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과 핵 위협 속에서 한국과 중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